제가 GitHub에 업로드, 죄송합니다. 네. GitHub에 업로드 해드린 파일들을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어디에 포함을 시키냐면, CSS 폴더 밑에 CSS 파일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스 폴더 밑에 이미지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example.html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example.html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제가 그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의미를 갖고 있는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멘틱 태그는 div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태그입니다. 근데 div 전체를 다 대체를 하지는 않고요. div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div를 시멘틱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멘틱 태그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헤더, nav, section, article, aside, footer. 그러니까 그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페이지의 레이아웃.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이 위쪽에 큼지막하게 뭔가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회사 뭐 광고들을 이렇게 계속 돌린다거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게끔 만든다거나 그런 영역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된 어떤 내용들 보여줄 내용들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신문 기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주된 내용들을 배치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광고 같은 것들을 띄우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밑에 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뭐 회사 소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배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div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를 div로 잡고 css 스타일을 입혀주면 돼요. 근데 거기를 div 대신에 헤더라고 하는 태그를 쓰자. 그럼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디비전 영역인데 웹페이지에 헤더 역할을 하는 디비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헤더라고 써주면. 그 다음에 뭐 주제별 컨텐츠를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섹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섹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섹션이라고 하고 섹션 중에서 섹션 안에 들어가는 것들 아티클. 첫 번째 아티클, 두 번째 아티클, 세 번째 아티클, 네 번째 아티클. 그래서 어떤 주제별 컨텐츠 영역을 넣는 부분을 섹션이라고 하고 독립적인 컨텐츠를 넣는 부분을 아티클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div인데 섹션 역할을 하는 div, 아티클 역할을 하는 div.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거고 그럼 아티클은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보통 아티클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aside,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옆에 있는 이런 녀석들을 aside. 보통 광고나 어떤 링크들의 모음이나 이런 메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넣는 것을 aside.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밑에 있는 디비전 영역을 footer. 그래서 이런 태그들은 HTML5가 되면서 새로 생긴 그런 태그들이고요. 디비전인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비전이다 라고 해서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nav라고 하는 거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자기 사이트 안에서 이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일, 뉴스, 뭐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지도, 뭐 쇼핑,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부분이 nav로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 다음이라고 하는 페이지 볼까요, 우리? 웹페이지 다음을 보면 한번 개발자 도구를 한번 같이 볼게요. 개발자 도구 같이 보면서 자, 제가 이 위쪽을 한번 이렇게 영역을 한번 잡아볼게요. 영역을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했죠. 제가 파란색 이렇게 해놓고 이 위쪽 전체 영역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가 div라고 돼 있고 그 위쪽에 div라고 돼 있고 위쪽에 뭐가 있냐면 헤더라고 돼 있죠. 헤더.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헤더냐 하면 그 위쪽에 여기서부터 지금 영역 보이죠? 그렇죠? 여기가 헤더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더라고 하는 태그를 div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HTML5부터는 여기를 헤더라고 이런 디비전은 헤더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헤더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우리 이쪽 그 광고가 나오는 쪽을 한번 볼까요? 광고가 나오는 이런 쪽. 광고가 나오는 쪽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div 여기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 썼네요. 그죠? 보시면 아티클이 지금 거의 화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네요. 거의 화면 전체를 아티클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티클은 어떤 주된 기사가 주된 컨텐츠가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그냥 div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아티클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태그들이 생겼고요. 이 아래쪽을 볼까요? 아래쪽 보시면 자, 요 아래쪽 영역을 볼게요. 이 아래쪽 영역을 보시면 div 그 div를 감싸고 있는 게 뭐가 감싸고 있냐면 footer가 감싸고 있어요. div footer. 그러니까 이 footer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는 div라고만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div인데 웹페이지의 꼬리글에 해당하는 div라고 해서 div라고 하는 태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잡아주기 위한 그리고 그 레이아웃이 어떤 의미를 갖는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기 위한 태그들을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태그.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느냐? 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의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오게끔 와서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뉴스 서비스 들어와서 뉴스 보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광고도 띄울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서 볼 수 있으려면 검색 엔진들이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든 다음에서 검색하든 구글에서 검색을 하든 그럼 뭐 MS 빙에서 검색을 하든 검색 엔진들이 내가 뭔가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내가 만든 페이지들을 보여주면 사용자들한테 노출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검색 엔진들이 무엇을 이용할까요? 웹페이지들을 크롤링할 때 무엇을 이용할까요? 태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HTML 첫날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들이 시멘틱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강조라고 되어 있는 그런 태그들이 있으면 거기를 어떤 뭐 강조라고 해서 음성으로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표현 방식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죠. 그게 스팬이라고만 해버리면 음성인식 스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인라인 영역을 잡겠다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스트롱이라고 하면
인라인 요소인데 강조를 해야 되는 인라인 요소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DIV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록 레벨인 경우도요. 블록 레벨인 경우도 문서의 주된 부분이다, 문서의 주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써주게 되, 표시를 하게 되면 검색 엔진은요 주로 검색을 하는 게 어디를 검색하냐면 섹션과 아티클을 검색을 해요. 헤더나 후터 검색할 때 헤더나 후터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섹션과 아티클에 있는 H1 태그, 제목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걔네들만 쭉 수집을 해서 이런 페이지에 지금 어떤 이 검색어를 입력한 내용이 이 페이지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색 엔진이 섹션과 아티클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섹션과 아티클이라고 하는 그런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div라고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내 페이지는 그런 검색 엔진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그런 페이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검색 엔진들,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든가 이런 검색 엔진들이 이 HTML5 태그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HTML5 태그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div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뭐 지금처럼 뭐 헤더, 푸터,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div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태그들을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 만드는 웹페이지가 검색 엔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더 많이 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가 됩니다. 사용자들이 더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미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그 웹페이지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웹페이지는 아니에요. 헤더가 있고요. HTML, 헤드, 메타 이렇게 있죠. 헤드, 그다음에 바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 안에 div 대신에 헤더라고 쓴 거예요. div 대신에 헤더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div라고 쓴 건데 여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iv 대신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섹션, 아티클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티클 뭐 또 있고요. 아티클 또 있어요. 어사이드가 있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div가 끝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ooter, 그 다음에 body가 끝나고 HTML이 끝납니다. 자, 이 웹페이지가 어떤 웹페이지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제가 만든 웹페이지는 이런 웹페이지예요. example.html. 되게 정말 무미건조하죠. 정말 무미건조합니다. 웰컴 홈페이지 예제입니다. 리스트 있죠. 뭐 구글, 다음 네이버, 토마토, 라튼 토마토라고 하는 사이트 아세요?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IMDb 이런 식으로 링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들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기사 내용이 있고 기사가 있고 뭐 제목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목이 있고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사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 클릭하면 그 원문 기사가 어디에 있는 건지 원문 기사를 보여줄 수 있게끔 링크를 또 하나씩 넣었어요. 링크를 넣었고, 이미지를 3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넣었어요. 이미지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미지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의 길이만 충분하면 옆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좀 작다 그러면
뭐 2개까지는 들어가는데 세 번째가 들어갈 부분이 없으면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내려오게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복잡한 그런 웹페이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100라인도 안 돼요.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런 거 수천 라인 뭐 이렇게 되는데 뭐 100라인도 안 되는 그런 짤막한 그런 웹페이지입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과제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는데 그 뭐 그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자, 여기에는 아무런 그 CSS가 없어요. 아무런 CSS가 없고 오로지 HTML 태그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대신에 여기 뭐가 있냐면 어떤 태그에는 ID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어떤 태그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ID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ID와 클래스가 적절하게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런 CSS 스타일이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웹페이지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보여요. 되게 무미건조하게 보이는데 제가 여기 이거를요. CSS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파일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마이스타일 1번하고 마이스타일 2번이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일단 나중에 보고요. 외부에 만들어져 있는 CSS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헤드에서 해주시면 되죠. 헤드에서 외부에서 작성된 CSS 파일을 링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지? 링크라고 하면 된다고요. 링크. 맞나요? 링크였나? 링크라고 하면 돼요. 그죠? 링크에는 넣을 수 있는 속성이 rel 그리고 또 하나는 href 이거 2개만 넣어주시면 돼요. relation, rel은 relation이란 뜻이고요. 스타일, shee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href는 그 어디에 무슨 폴더 밑에 파일이 있느냐 CSS 폴더 밑에 my style 2번을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my style 2번.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고서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만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네. 이런 웹페이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버튼 링크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ULLI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버튼처럼 보이죠. 이제는 여기가 버튼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예뻐 보이진 않네요. 그렇게 많이 예뻐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들 보시면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 어떤 액자 같은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덜 감흥이 별로 없으시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으로 바꿔볼게요. 얘는 이런 모습의 웹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웹페이지 모양을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영역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기를 위쪽 부분을 헤더,
여기를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기를 어사이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 보이죠. 여기에는 약간 그 애니메이션 효과도 좀 줬어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 텍스트 이미지가 약간 회전하게끔 이런 효과도 좀 좋습니다. 이런 효과도. 이게 CSS의 힘이에요. 이런 거는 기억나시죠? 링크에다가 저 어떻게 했었어요? 링크들 위드스 잡아주고, 그죠?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서 위드스 잡아주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거에 따라서 바탕색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웹페이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CSS의 힘입니다. 정말 여기서 그 파일 하나만 열어보면요, 그 마이 스타일 1번만 해보시면 뭐 바디에 폰트는 어떻게 하겠다, 마진은 어떻게 하겠다, 줄간격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포지션을 어떻게 잡겠다. 아까 렐러티브 있었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떻게 하겠다, 컬러는 어떻게 하겠다, 패딩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전부 다 점으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샵으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아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먼트들을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떻게, 글자 색깔은 어떻게, 안쪽에 패딩은 어떻게. 이런 것들만 지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몇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몇 개를 지정을 하면 아까처럼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간단한 몇 가지 CSS들만 가지고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였었던 거죠. 이거 링크 없을 때는 이렇게 보이던 녀석이 링크가 있으니까 CSS 파일을 링크를 해주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웹페이지를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을 하시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 안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세요. 수업 시간에 이거 일일이 다 작성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파일을 그냥 드렸어요. 파일 그냥 드렸고 제가 아침에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그 CSS 파일도 한번 보시고요. CSS 파일도 보시고 example.html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속성들이 들어갔느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웹페이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구글에서 부트스트랩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부트스트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getbootstrap.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려줄 거예요. 자, 찾으셨습니까? 이 getbootstrap.com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아마 이런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빠르고 반응형인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란 뜻이에요. 라이브러리란 뜻이고요.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지금 최신 버전은 5점대 버전이 있고요. 부트스트랩은 3점대 버전, 4점대 버전, 5점대 버전이 있어요. 여기 All Release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할게요. 네. 자, 홈페이지에서 여기 다운로드 중에서 무조건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요. All Release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전이 1점대 버전, 2점대 버전, 3점대 버전, 4점대 버전, 5점대 버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은 3점대 버전과 4점대 버전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5점대 버전은 여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버전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점 얼마 2021년도에 나온 버전이고요. 2020 그러니까 올해 사실 올해도 다 지나긴 했지만 4점대 버전이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4점대 버전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호환이 안 돼요. 3점대 버전하고 4점대 버전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3점대 버전으로 만든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그 홈페이지를 만들면은요. 그 다음에 4점대 버전 라이브러리만 바꿔주면 그 모양이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모양이 어그러져요. 그래서 그 3점대 버전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페이지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4점대 버전을 쓰겠다 그러면 4점대 버전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두 개는 라이브러리를 그냥 단순하게 교체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그게 5.0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점대 버전하고 5점대 버전이 서로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5점대 버전은 지금 이렇게 버전이 계속해서 아마 바뀔 거예요. 작년에 5.0하고 5.1 두 번의 버전 체인지가 있었고 아마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버전이 바뀌게 될 거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점대 버전이나 4점대 버전을 쓰시는 게 좋을 텐데 저는 4점대 버전을 권장을 합니다. 4점대 버전을 권장을 하고요. 4점대 버전 안에서는 최신 버전을 이용하시면 돼요. 4.6 버전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부트스트랩을 우리가 3점대 버전을 사용한다. 그러면 3.4 버전을 사용하시면 돼요. 4점대 버전과 5점대 버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용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4.6 여기서 4.6을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용하는 방법들이 쭉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W3 스쿨즈에 부트스트랩도 있어요. 그 W3 스쿨즈에 그 여러 가지 학습 모듈들 중에서 부트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호환이 안 된다고. 부트스트랩 3, 부트스트랩 4, 부트스트랩 5 각각 따로 그 학습 모듈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4를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트스트랩이 할 수 있는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따라 하시면 되고요. 부트스트랩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웹페이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트라이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트라이 버튼 클릭을 해보시면 위쪽에 아마 헤더가 있을 거고 이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을 거고 이쪽에 뭐 about 뭐 이렇게 웹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서 뭐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 뭐 링크가 들어갈 부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은 웹페이지들이 뭐 이런 그 테두리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벗어나지 않는데 얘 어떻게 만들었냐면 옆에 웹페이지 만든 그 소스 코드가 쭉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네. 뭐 div가 있고 h1이 있고 p가 있고 div가 있고 나브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나브가 있고 뭐 div가 있고 div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트스트랩의 특징은 뭐냐면 부트스트랩의 특징은요. 아까 제가 예제 파일로 들였었잖아요. 예제 파일로 무엇을 들였었냐면 CSS 파일을 들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마이 스타일 1번 이런 거 CSS 파일 들였죠. 클래스 어떤 클래스 파일 클래스 이름이 있으면 그 클래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스타일 속성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떤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게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클래스, 컨테이너, 클래스, 로우, 클래스, 컬, SM4 이런 클래스 이름들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져 있냐면 부트스트랩 4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CSS 파일 안에 이런 클래스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뭐 바탕색은 어떤 색깔, 뭐 테두리는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로우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배경 색깔, 글자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부트스트랩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HTML 파일을 쭉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들어갈 컨텐츠들만 만드는 거예요. 컨텐츠들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적절한 클래스 이름만 찾아가지고 세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UL이 이 부분이 여길 거예요. 나브바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닌가? 잠깐만요. 이쪽 부분이다. 죄송합니다. 이쪽 부분이에요. 액티브, 링크, 디세이블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여기 UL이에요. 요 부분인데 클래스 나브 필 뭐 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들만 이렇게 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li 이렇게 있으면 여기 클래스 나브 아이템 그다음에 a 나브 링크 액티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속성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속성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 이름들이 있느냐 이것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거는 다 못 외워요. 어떤 클래스 이름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테이블을 꾸미고 싶다. 부트스트랩 4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꾸미고 싶다. 그러면 예제가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테이블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은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테이블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요렇게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면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죠. 부트스트랩 4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라이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클래스를 썼나? 이런 거를 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미지는 어떻게 꾸밀까? 제가 사진을 여기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까 뭐 뉴욕이랑 파리랑 이런 사진들 있었죠. 여기서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사진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것들이 정말 단순한 거예요. CSS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미지에다가 클래스 속성 중에 라운디드 이렇게 하면 라운디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인데 클래스 속성에다가 라운디드 서클이라고 하면 요런 서클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미리 지정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것도 전버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쪽에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위쪽에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버튼 같은 경우도 보면 버튼들이 다 다르게 생겼죠.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얘네들 뭐만 지정을 하면 되냐면 클래스 속성만 지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CSS를 직접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CSS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으로. bt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떤 속성을 입혀주고, btn 프라이머리는 어떤 속성을 입혀주고, btn 세컨더리는 어떤 속성을 입혀준다. 그게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는 파란색 버튼 써야지. 그러면 btn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다가 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 버튼 써야지. 그러면은 btn danger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는 뭐냐면 클래스의 이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적절한 클래스 이름들을 찾아서 쓰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그때그때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래서 이쪽을 뭐 여기서 보시면 이 안에서만 찾아보셔도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 쓸만한 거. 예를 들어서 폼 같은 거 볼까요? 우리 어제였었죠. 폼 양식하면서 그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이런 거 넣는 거 했었잖아요. 모양 되게 정말 그 허접했었죠. 모양이 허접했었는데 여기 볼까요? 어때요?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 그죠?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인풋 타입 텍스트예요. 이거는 인풋 타입 패스워드고, 이거는 체크박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든 거를 보면은요. 볼까요? 레이블, 인풋 타입 이메일, 레이블, 인풋 타입 패스워드, 레이블, 인풋 타입 체크박스. 우리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HTML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단지 거기에 뭐만 더 들어갔어요. 뭐만 더 들어간 거냐면 인풋 타입 이메일의 클래스가 뭐다. 인풋 타입 패스워드의 클래스가 뭐다. 인풋 타입 체크박스의 클래스가 뭐다. 이렇게만 더 들어간 거랍니다. 이렇게 클래스들만 더 들어가 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준다. 얼마나 되게 예쁜 그런 모양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만 지정을 하면. 뭐 옆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고 위아래로 넣는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제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제들을 참고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만약에 필수 입력창인데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뭔가를 입력했을 때,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바뀌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빨간색 X가 뜨고, 이러면 시각적으로 확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체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만든다? 밑에 예제가 다 있는 거예요. 저거를 만드는 예제가 밑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소스를. 게다가 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템플릿 같은 게 있어요. 템플릿은 뭐냐면 전체 웹페이지 구조를 만들어둔 템플릿. 그러니까 소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셔도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3 스쿨즈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좀 있어요. 이런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이런 템플릿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웹페이지 만드실 때 반응형 웹페이지로 예쁘게 잘 꾸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제가 따로 수업은 하진 않겠습니다. 부트스트랩 홈페이지에 도큐멘테이션, 문서를 보시거나 혹은 그 W3 스쿨즈의 그 부트스트랩 4 그 예제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습을 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이번 주말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내용은 자유롭게 뭐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가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동물들의 사진이 들어가도 좋고 여러분들의 관심사 혹은 뭐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기사들 뭐든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그 HTML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HTML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CSS를 여러분들이 직접 CSS를 적용을 하거나 혹은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사용해 보신 페이스북 사용하시죠? 아닌가? 네. 링크드인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링크드인. 네. 그런데 보면 자기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있고 내 관심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 페이지를. 네, 그거를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 보시는 겁니다. 부트스트랩을. 뭐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이용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다 만드시는 거고. 그게 내일 저희가 수업이 없잖아요. 내일 수업이 없으니까 금, 토, 일 3일 동안의 과제. 개인 과제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